후반전 일본과 카타르와의 전반전은 2대0으로 카타르가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카타르가 전반에 터뜨린 두 골 모두 다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골이 나왔습니다. 2019 AFC 아시안컵 일본과 카타르와의 결승전 전반전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중계로 이어가겠습니다. 순살 치킨 좋죠.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제일 맛은? 허니로 살린다. 순살 치킨과 교촌 허니 소스에 살맛 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 순살. 아이들에게 공간은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로 언제나 깨끗한 자연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에어컨의 직바람이 아이들의 꿈을 지 않아야 하며, 때론 그 꿈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나의 용감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깨어난다. All New 셀렉슨 Z 시리즈.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용감하게 셀렉슨. 3살 버릇 8까지 멕시카나. 닭이 서말이라도 튀겨야 멕시카나. 치킨은 언제나 어디서나 멕시카나. 뛰는 놈 위에 나는 치토스 치킨. 빛. 파리를 만든 불빛. 그것은 대담함의 상징이다. 감히 어둠을 상상하지 말라. DS7 Crossback. Audacity drives to excellence. Look at me, yeah, I'm feeling fly. Whoa, my flow chill like Alaska. I got groupies in England and Nebraska. Whoa, whoa, this is me. Let's go. 오, 새로운 파일럿! 이렇게 넓어? 여기, 또 여기! 6기통 엔진에 버튼식 변속기? 놀랍군! 스위치 하나로 탑승도 쉽네! 헬로우 굿데디, 헬로우 파일럿! 일본과 카타르의 2019 AFC 아시안컵 결승 경기 전반전에만 카타르가 두 골을 몰아치면서 카타르가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취골이 터지면서 카타르가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갔고요. 네. 그리고 하템 선수의 두 번째 골까지 카타르는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전반 45분을 편안하게 보냈습니다. 정말 짜임새 있는 축구가 뭔지 보여줬던 카타르였는데 사실 유효 슈팅이 3개밖에 없었는데 그중에 2개가 골망을 흔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단일 대회에서 특히 토너먼트에서 보여줘야 될 모습들이 오늘 카타르 전반전에 그대로 나왔죠. 네. 좋은 수비 조직력 더하기 골 결정력 이것이 갖춰지면 토너먼트는 불패입니다. 반면에 오늘 일본은 유효 슈팅을 단 1개도 만들지 못하면서 전반전을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카타르의 3개의 슈팅은 모두 유효 슈팅. 이 중에 2개가 골로 연결되면서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에 2골이 터졌죠. 전반전 골 장면과 함께 하이라이트, 그리고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 경기 중계로 이어나갑니다. 중앙에 먼 거리 그대로 때려봅니다. 오른발 슈팅 크게 빗나갔던 오사코 유합니다. 방향적에 앞에 누가 왼쪽 측면으로 나가 있어요. 알리 잡아놓고 두 번째 거 오이게 알리 슈퍼 원더골. 야, 이번 대회 9번째 골이 터졌고 선제골 중앙으로 띄워지죠. 한 번 잡고 두 번, 세 번째. 야, 여기서 오버헤드 이게 킥으로. 야, 코스가 기가 막혔네요. 네, 골대 맞고 가볍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아피프 자, 한 잡아놓고 번, 두 번, 세 번에 완벽하게. 와, 이거는 마디보 짧게 밀어주고 아크람 아피프 조금씩 밀고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알모이즈 알리 하지만 먼 거리 다시 한골 원더골이 터집니다. 압둘 아지즈 포스트 안쪽으로 정확하게 꽂아 넣었던 압둘 아지즈 하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슈팅 상황도 하템 선수가 골을 많이 터뜨리는 선수가 아니죠. A매치도 이번 골이 3번째 골인데 미드필더 지역에서 공 잡았을 때 일본의 수비진들은 중거리 슈팅에 대한 대비가 아주 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본다 슈이치가 몸을 날려만 어쩔 수 없네요. 깔끔하게 골망을 흔들었던 최소한 뒤져 있더라도 2대1 골을 만회하고 전반전을 맞춰야 되는 일본인데요. 공간이 열렸어요. 잘 됐어요. 입니다. 카타르의 공격. 자, 일단 보고 찔러줍니다. 자, 많이 올라와 있는 핫산 찔러주고 아크람 아피프 이거 도망가만 돌아서. 그냥 돌면서 오른발 슈팅 하이도스의 골대. 맞았어요. 왼발 슈팅이 골대를 때렸던 알 하이도스. 엔도와타루 선수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는 시오타니를 엔도와타루 쪽으로 바꿔주는 선택도 시간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어요. 이대일 패스 뒷공간 쪽으로 밀어줍니다. 오사카 유야가 먼저 들어갔는데 먼저 처리했던 와렌 쿠키 지바상으로 하나고 튀기 조금씩 중앙으로 덮고 들어가고 오랜만에 크로스까지. 여기서 약간 길었네요. 오늘 전반전 12분 알리 그리고 27분에 앞전 파디즈 하템 선수의 추가골 2대0으로 카타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주심에 휘슬이 울리는군요. 이렇게 결승전 일본과 카타르와의 전반 2대0으로 카타르가 앞선 가운데 마무리가 됩니다. 카타르가 전반에 순살 치킨 좋죠.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제일 중요한 맛은? 허니로 살린다. 순살 치킨과 교촌 허니 소스에 살맛 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 순살. 콜레스테롤 걱정 많으시죠? 문제는 쌓여가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그래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이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을 생각한다면 레이델 폴리코사놀. 유럽이 사랑한 다이나믹 디자인. 더욱 진화된 푸조 아이콕핏. 모든 것은 드라이빙을 위해. 뉴 푸조 508. 소문난 잔치에 멕시카나. 세상은 넓고 치킨은 멕시카나. 치킨은 언제나 어디서나 멕시카나. 뛰는 놈 위에 나는 치토스 치킨. 나의 용감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깨어난다. All New 스릭슨 Z 시리즈. 두려울 때 가장 용감하게
셀렉션. 오, 새로운 파일럿! 이렇게 넓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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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6기통 엔진에 버튼식 변속기? 놀랍군! 스위치 하나로 탑승도 쉽네! 헬로우 굿데디, 헬로우 파일럿! 디테일이 공간을 완성합니다. 어느 자리나 빠짐없이 바람이 닿아야 하고 마지막 한 모금까지 완벽해야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까지 깨끗해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새총 시스템 장우님 에어컨 추천 감사 360. 땡큐베리 감사. 자주 봅시다. (2019) AFC 아시안컵 결승전 경기입니다. 아부다비 자이드 스포츠 시티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본과 카타르와의 후반전 경기도 박찬하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에 두 골을 몰아치면서 카타르가 2대0으로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카타르는 이번 대회 무패 행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반면에 일본이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을 내준 경기가 이번 대회 조별리그에서 딱 한 번이 있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에게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두 골을 내준 바 있는데, 그 이후에는 단 한 번도 멀티골을 내준 적이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또 무실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 일본이 아시안컵에서 지난 11경기 가운데 8경기가 무실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수비가 많이 흔들림과 동시에 카타르가 뛰어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전승으로 두 팀 모두 이제 결승에 올라왔는데, 전반전에는 한 걸음 더 달아났던 카타르였습니다. 역시 알모에즈 알리 선수가 자신의 개인기로 정말 엄청난 원더골을 만들어냈죠. 맞습니다. 그 골이 카타르로서는 이 경기에서 기선을 제압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네. 그 한 골을 시작으로 카타르가 자신들의 장점을 십분 발휘할 수 있게 됐고요. 거기다가 하템 선수의 이번 대회 2호 골, 자신의 A매치 세 번째 골. 이번 하템 선수의 왼발 슈팅은 하템 선수의 인생골 1, 2호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알모에즈 알리가 이번 대회 이 결승전 전까지 8골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득점왕을 예약하고 결승전에 나섰는데요. 결승전에 나서자마자 전반전 12분에 선제골, 그것도 엄청난 오버헤드킥으로 자신의 9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신의 득점왕은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96년에 알리다이 선수가 단일 대회에서 8골을 터뜨렸었는데, 알모에즈가 이번 대회에서 그 기록도 갈아치웠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현재 전승 행진의 무실점 행진을 이어 카타르입니다. 2022년 자국 월드컵을 대비해서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고 있는 카타르인데요. 이 젊은 선수들 주축으로 이제 팀 빌드업, 지금부터는 펠릭스 산체스 감독 지휘하에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소년 시절부터 이제 선수들을 가르치고 그 선수를 그대로 청소년 팀으로 올리고, 네. 청소년 팀 거쳐서 국가대표팀까지 올려놓고 있거든요. 조직이 아주 뛰어난 팀이고, 거기다 더하기 오늘 선발로 나와 있는 11명의 선수 가운데 7선수가 알사드 소속입니다. 맞습니다. 대표팀이 강하려면은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들의 숫자가 많을 때, 또 그 소속 강할수록 자연스럽게 대표팀의 조직력도 향상되고 대표팀의 기량 자체도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스페인도 최근에 전성기 시절을 보면은 바르셀로나 반, 레알 마드리드 반 이렇게 거의 대표팀이 구성이 됐었잖아요. 대표팀이라는 것은 훈련 시간이 좀 짧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극복하는데 선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카타르의 이번 대회에 나서고 있는 선수들의 명단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단 한 명의 선수만이 해외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선수가 이제 카타르 자국 리그에서 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다 외국에 가서 뭐 유학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스페인도 건너가고 그렇게 네. 유학도 보내고 지금은 다 카타르 소속으로는 뛰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일본은 이번 대회 역시 전승으로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면서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현재 전반전 2대0 2골 내주면서 이제 어려운 후반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후반전 45분 경기 양측이 진영을 바꿨고 출발합니다. 후반 초반이 일본은 승부수를 걸어야 될 시점 같습니다. 네. 카타르의 선축으로 무알렘 쿠키 반대 방향 길게 돌려놓습니다. 타렉 살만 왼쪽 측면으로 짧게 밀어주고 자 돌아오는 거 중원에서 커트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전방으로 밀어주죠. 자 하라고시 켄키 그리고 미나미노 자, 두 선수가 겹쳐서 실수가 나올 뻔했는데요. 사인이 맞지 않았던 일본의 공격. 자 이제 일본 카타르 이 두 경기 모두 마지막 경기인데요. 어느 선수가 이제 어느 팀이 웃고 대회를 마치느냐 45분 남아있거든요. 맞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일이다. 가운데를 무리하게 뚫고 지나가기에는 그러니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속도와 힘이 현재 카타르의 중앙 수비를 뚫고 가기는 부담이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대한 측면 쪽으로 벌려 나가서 이제 카타르의 수비진들이 분산될 수 있는 작업을 일본은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결승전이 이제 일본과 카타르가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렸던 그림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전을 상당히 꿈꿔왔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렇죠. 대한민국의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카타르도 충분히 올라올 만한 자격이 있었네요. 카타르가 오히려 이번 대회 우승하면은 카타르가 어떻게 끝날지는 이제 남은 시간을 봐야 되겠지만 네. 카타르는 완성도가 아주 높은 팀이거든요. 맞습니다. 도안리치가 뒤쪽으로 빼줍니다. 시바사키가 중앙으로 찔러주고 미나미노 밀어줍니다. 중앙인데요. 오사코 유야. 자 하지만 이번에는 미나미노 선수에게 좀 파울이 주어졌는데 잡아낼 때 쿠키 선수에게 반 확보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박스 안쪽에서 경합을 펼쳤던 미나미노 발을 걸고 들어갔다는 판정이었나요? 지금 이르마토프 주심이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발을 좀 먼저 썼군요. 왼발로 걷어차고 종아리 쪽을 약간 차이긴 했습니다. 네. 공간을 찾아야 할 일본 선수들은 패스를 시도할 때 자, 골킥 상황인데 지금은 좀 미리 움직였나요? 다시 처리하라고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경기에 주심은 우즈베키스탄의 이르마토프 주심이 경기를 관습니다. 골킥이 아니라 지금 반칙 상황이었으니까 프리킥 상황이었는데요. 미나미노의 파울로 이 프리킥을 사드 알슈프가 대신 처리합니다. 길게 처리합니다. 수비 조직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 카타르를 상대로 일찍의 균열을 가할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한 장면 정도를 만들어내야지만 그것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면서 카타르의 수비 공간을 열어낼 수가 있을 텐데요. 측면의 뒷공간 태클로 먼저 처리했던 압델카림 하산. 중간에서 이렇게 속도 변화도 일본이 단순한 편이고요. 그리고 일본이 조별리그를 통과하면서 3자 패스라 그런 패스 플레이들이 꾸준하게 나왔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기마다 한두 장면 정도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네. 그것이 오늘은 거의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정은 골킥으로 연결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안 리치가 살짝 어필을 해봅니다. 상당히 뒤쳐져 있던 압델카림 하산에서 상당히 폭발적이었고 끝내는 공을 가져왔습니다. 1번의 공격이 계속되는군요.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도안 리치 1대1 짧게 밀어주고 오사코 유야 돌아섰습니다. 자, 2명, 3명의 에워싸고 있는 카타르의 수비. 압델카림 하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걷어냈던 마디보. 오사코 유야가 전형적 원의 선수는 아니니까 계속 박스 안에서 공간이 좋거든요. 버티고 밀어내고 하면서 공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일본이 그렇게 유리한 선수 구성은 아닙니다. 네. 오사코 유야도 계속 돌아나가고 공간이 약간 있었을 때 그걸 영리하게 잘 이용하는 유형이잖아요. 1번의 코너킥은 오늘 경기 4번째. 시바사 올라갑니다. 머리 맞고 이번에 요시다 마야의 머리까지 연결됩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정진 상황이 지금으로서는 일본이 공격하는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네. 카타르의 수비진들도 일본이 셋 플레이에서 강하다는 것을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공격에 가세했던 요시다 마야 머리까지 연결시켜봤는데 높게 떴던 코너킥 공격. 카타르가 지금은 아크람 아피프 선수가 최전방으로 올라가 있고요. 네. 알모에즈 알리 선수의 위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을 뒤쪽으로 터치했던 선수가 알모이즈 알리였는데요. 오늘 특히나 카타르가 이 선에서 그리고 또 셔츠의 위치 자체가 변화를 자주 주고 있네요. 네. 월라임 쿠키가 공 살려냈고 하스탄 처리합니다. 하지만 이 공 뒤쪽에서 사카이 히로키 짧게 밀어주고 도안이 찔러줍니다. 측면은 이미 선수가 채워져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흰색 유니폼이 지금 박스 인근에 운집해 있군요.
오사코 유야도 가운데 좁으니까 계속 돌아나가면서 본인이 공을 소유하는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차 공격권 이어나가면서 또 한 번의 코너킥, 일본의 5번째 코너킥입니다. 전담 피크로 나서고 있는 시바사키 가쿠. 이번에는 높게 띄웠습니다. 원래 쿠키 머리 맞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살짝 돌려놓는 공. 뒤쪽에서 공을 따내는 일본입니다. 자, 아피프가 영리했어요. 네. 이렇게 측면으로 걷어내게 되면 상대가 공 잡아도 한 번에 공격하기는 어려워지거든요. 맞습니다. 돌아서면서 왼쪽으로 이어받는 나가토모. 마디보 선수가 계속 뛰고 있는데 마디보 선수가 허리에서 정말 잘 뛰는 선수예요. 네. 짧게 밀어주고 이어받는 하라고시 갱기. 라인 따라 밀고 들어가는 과정. 먼저 밀어냈던 마디보. 던지기로 갑니다. 나가토모 뒤쪽으로 던져놓습니다. 이어받는 시오타니. 박스 안쪽에서 일단 처리했던 카타르. 박스 안에 일본의 선수 숫자가 늘어나곤 있습니다. 네. 이제 후반전부터 총공세 모든 걸 내려놓고 밀어붙이기 시작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슈팅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슈팅을 가기 위해서는 밀집된 수비를 분산시켜야 되는데 측면 공격 하나 혹은 뭐 전진 드리블 시도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늘어나는 코너킥 하지만 효과는 없군요. 다시 밀어냈던 카타르. 뒤쪽에 도안리츠. 조금 더 뒤쪽에는 나가토모. 오늘은 오른쪽과 비교했을 때는 왼쪽 라인이 일본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네. 왼쪽이 나가토모, 하라구치 겐키가 있는 라인인데요. 나가토모가 전방을 보고 길게 때려봅니다. 요시다 마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투르크메니스탄전에 일본이 고전하다가 경기의 분위기를 뒤바꾼 게 왼쪽 라인이 활발하게 가동되면서부터인데요. 네. 왼쪽 라인이 잠잠합니다. 당시 경기에서는 이제 이 분데스리가 두 명의 선수 오사코 유에와 하라구치 겐키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3대0의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맞습니다. 그 경기도 쉽지 않았죠, 일본이. 오늘은 일본 수비가 지속적으로 카타르에게 흔들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카타르의 뛰어난 결정력이 일본의 수비진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 차례 슈팅, 이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 그중에 2골. 엄청난 결정력을 선보였던 카타르의 전반전. 후반전은 계속 밀려있는 상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45분 내내 경기가 이런 패턴으로 연결되다가 가끔 몇 차례 카타르의 역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죠. 맞습니다. 카타르가 후반에는 5-4-1 형태예요. 네. 알모에살리가 왼쪽 측면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는 이제 아피프가 빠져있는 카타르의 공격. 도안리츠가 중앙으로 짧게 밀어줍니다. 먼 거리 그대로 때렸습니다. 걸렸죠. 다시 한번. 공간이 없으니까 중거리 슈팅을 일본이 그렇게 많이 시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밀집 수비를 깨는 데 있어서 중거리 슈팅이 돌아서 찔러주고 돌아서 미나미노. 이거 또 왔어요. 한 번 접고 두 번째 접는 과정에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카타르의 수비 조직이 항상 협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선수를 제친다고 하더라도 바로 붙는 수비 숫자가 있거든요. 자, 지금도 두 명이 한꺼번에 에워싸고 두 번째 접는 순간에는 세 명까지 에워쌌던 카타르의 수비였는데요. 한 명을 제쳐도 어느샌가 나머지 선수가 또 오고 이러니까 일본으로서도 좋은 슈팅하기가 쉽지 않아지죠. 지금도 카드로 코레아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공을 먼저 터치했습니다. 또 한 번의 코너킥 올라갑니다. 반대쪽에 올라갔고 수비수 머리 뒤쪽에 흐르는 공. 카타르가 우리와 8강전 치를 때도 공중골에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네. 카타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기에서 세트플레이에 대한 준비라는 것들이 그 경기 끝나고 많이 나왔는데 이번 대회를 보면은 카타르가 세트플레이 수비에 대한 준비도 잘 돼 있어요. 지금 공을 기다렸던 나가토모 일단 공 살려냈고 중앙에 미나미노 일단 길게 처리하고 있는 마디보인데요. 정말 많이 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당한 체구의 마디보. 단위에서 무실점으로 경기를 한다는 건 네. 그것은 아주 많은 준비가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수치겠죠. 마디보 선수의 프로필은 신장이 163c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단단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는 마디보입니다. 지금도 이제 측면에 2명 이상 썼고요. 네. 이렇게 두 명이 에워쌌고 타렉 살만 걷어내는 공 뒤쪽에 사카 히로키가 걷어내면서 뒤쪽으로 천천히 패스 연결. 도미아스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10명의 필드 플레이어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측면인데요. 도미아스까지 공격 가세. 카타르가 전반만큼 역습의 속도는 강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모에살리보다는 아크라마피프 선수의 체력 저하 속도가 빠른 것 같고요. 그래서 알모에살리 선수를 측면으로 옮겨놓은 것 같거든요.
3점까지 올라가 봤어요. 하지만 판단이 빨랐던 사드 알시프가 안전하게 돌아다닙니다. 오늘 경기 전반전 12분 알모에자리 27분에는 압둘 라지즈 하템이 주인공입니다. 두 골 모두 원더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결승전다운 정말 기가 막힌 골이 만들어졌죠. 그렇습니다. 두 골 모두 다 완성도 난이도 아주 높은 골들이었죠. 네. 하산 돌려놓습니다. 하지만 중원에서 1번 카타르가 전반처럼 그래도 역습은 나갈 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오랜만에 빠르게 공격 전개에 연결이 되는군요. 빨라요. 들어왔어요. 박스 안쪽까지 접어놓고 앞에 공. 자, 여전히 공 살아있습니다. 뛰어있고 그대로 왼발. 공격의 가세 하템이었는데 마음이 급했군요. 왼발 슈팅 높게 떴어요. 아피프가 미끄러지면서 한 번의 처리가 안 됐습니다. 네, 빠르게 역습, 빠르게 추가 만들어지고 자, 지금은 조심히 깃발이 올라갔나요? 오히려 알하이도스를 봤더라면 알하이도스 선수가 자리는 훨씬 더 좋았어요. 네, 근데 알하이도스 선수도 보시면 있어야 될 때 항상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앙으로 이거 전방 패스 기회인데요? 찔러주고 하지만 뒤 엉키면서 다시 한번 코너킥. 일본 선수들이 실점을 연속으로 전반에 하면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오늘 하루를 더 쉬었는데 일본 선수들의 순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지된 상황에서 뒤를 침투하는 속도 자체가 카타르의 수비진을 위협할 정도까지가 못 되고 있어요. 단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코너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바사키 가쿠가 킥을 준비합니다. 시바사키 코너킥. 부알렌 쿠키머리. 볼 상황에서는 부아렌 쿠키 선수가 단연 돋보이네요. 네. 지금 공중골 다승 과정에서 요시다 마야와 머리끼리 좀 충돌이 있었는데요. 부알렌 쿠키가 신장이 184cm, 요시다 마야는 189cm입니다. 부아렌 쿠키가 이제 알제리 출신 선수고요. 다른 선수들보다는 힘과 높이가 같다 그래도 네. 유럽 태생이니까 신체 조건이 조금 더 특별한 무언가가 있죠. 현재 요시다 마야는 사우스햄프턴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죠. 신장이 좋은 두 선수 간의 맞대결. 자, 지금 부알렌 쿠키가 머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었는데 요시다마가 약간 늦었어요. 네. 두 선수 머리 크게 충돌합니다. 부아렌 쿠키가 부딪히자마자 정신을 약간 잃었던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충돌이 좀 강하게 있었던 부알렌 쿠키 뒤늦게 쫓아오는 요시다 마야에게 지금 상당히 세게 부딪혔거든요. 그렇습니다. 옆쪽 네. 관자놀이 쪽을 들이받쳤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바빠지는 펠릭스 산체스 감독인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자, 바꿔야 부알렌 된다라고 쿠키. 신호를 보냈습니다. 벤치 쪽으로 사인이 들어갔어요. 한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서 연쇄적으로 수비 라인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많았던 부알렌 그렇습니다. 예상치 못한 부상 때문에 급하게 지금 교체 카드가 활용이 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살만과 알라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호흡을 많이 맞추면서 자라온 선수들이지만 그 선수들을 옆쪽에서 컨트롤했던 것이 가운데 쿠키거든요. 네, 공중볼 상황에서 계속 돋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아크람 아피프 공 살려내면서 자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어요. 띄워주고 마지막에 슈팅까지 한번 연결시켜봤던 하템이었는데 이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미끄러지면서 빠르게 할 수밖에 없었죠. 네, 마음이 급했던 압둘라지즈 하템의 왼발 슈팅. 후반전 결정적인 찬스를 이렇게 하템입니다. 자, 머리끼리 충돌하면서 눈까지 감았고 정신을 살짝 잃었던 부알렌 쿠키인데 그래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됩니다. 네. 이 대회가 선수 생활의 또 마지막은 아니니까요. 바꿔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는데요. 자, 이제 들것에 실려서 부알렌 쿠키 코너킥 과정 수비하는 과정에서 머리끼리 크게 충돌이 일어났는데 요시다 마야가 좀 뒤늦게 쫓아 들어오면서 부알렌 쿠키가 요시다 머리 세게 부딪혔습니다. 충격이 좀 강했고요. 그대로 쓰러집니다. 벤치에서는 BJ 동정부모 BJ 동정부캐님 추천 감사 땡큐베리 감사 자주 봅시다. 터치. 자, 세 번 만에 오른발로 오버헤드킥 그림을 그렸군요. 알모에즈 알리.
골키퍼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등을 지고 있는 상황, 슈팅에 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도 어려웠고요. 네. 그리고 압둘 아지즈 하템은 자, 알모이즈 알리가 돌아 들어가면서 한 명을 잘고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열렸죠. 그대로 때립니다. 이번 대회 두 번째 골. 골은 대한민국의 8강 경기에서 결승골을 하템이 이번에 오늘 경기 두 번. 강하게 부딪힌 부활의 푸키인데요. 얼굴 표정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상황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의식은 돌아왔습니다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부활렌 푸키. 하드리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포지션의 일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알 하즈리는 지난 경기에 이 선발로 경기에 나선 바가 있죠. 그렇습니다. 알 하드리 선수를 중앙 수비 가운데 한 자리로 놓고요. 가운데 자리에는 바삼 알라이 선수를 집어넣네요. 지난 경기에 하템과 알라이가 나서지 못하면서 알 하즈리와 대신했던 자리였는데요. 오늘은 알 하즈리가 부활렌 푸키의 부상으로 긴급 투입됐습니다. 알 하즈리 선수가 3백 가운데 오른쪽이고 이제 가운데 알라이거든요. 네. 공중볼 상황에서 카타르가 공중볼 상황뿐만 아니라 수비 조직을 다시 빠르게 갖춰야 됩니다. 자, 이제 일본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죠. 무토 요시노리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 투입이 이어지고 있는 일본입니다. 하라구치 갱키가 빠졌어요. 뺀데요. 네. 이게 오늘 교체 카드를 꺼내드는 시점 자체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요. 후반에 일본도 공격 쪽에 변화를 주네요. 무토 요시노리 투입, 하라구치 갱키가 교체 어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등번호 9번의 미나미노 선수가 측면으로 가고 무토 요시노리 그리고 오사코야 선수를 투 스트라이커처럼 기용하는 형태의 변화가 유력하죠. 무토 요시노리도 조별리그 우즈베키스탄과의 3차전 경기에서 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무토 선수도 대체자로 아시안컵에 발탁이 돼서 이번 대회를 뛰고 있습니다. 네. 나가토모 뒤쪽에 요시타마야, 시바사키 조금 더 앞쪽으로. 일본도 상대가 부상으로 수비 조직에 불가피한 변화가 생겨서요. 지금 상대의 속떨지 강하게 가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공간이 카타르가 쉽게 미드필더 수비 사이의 간격 자체, 선수 사이사이의 공간 이런 것들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토 요시노리 첫 터치 뒤쪽 내주고 전방에 미나미노. 일단 머리로 돌려놓고 있는 요시다마야, 그리고 왼쪽에서 이어받고 있는 나가토모 유토입니다. 요시다마야 60분이 넘어섰으니까 일본도 시간을 더 지체하면은 어려워지죠. 맞습니다. 무토 요시노리가 후방에서 공을 따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이어받고 있는 무토 요시노리 짧게 밀어주고 여기서 넘어가나요? 일단 살아있습니다. 컵백은 짧았군요. 일단 마디보가 길게 처리합니다. 백들이 올라왔을 때 일본도 중앙에 연결되는 마무리의 정확도 이런 것들이 항상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아니치가 보고 왼발로 올려줍니다. 선수가 겹치면서 미나미노와 겹치면서 따닥 그대로 벗어났어요. 오랜만에 일본이 측면에서 그래도 날카로운 크로스가 연결됐네요. 네. 사실은 그 이전에는 크로스가 올라오기 전부터 매번 걸렸거든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크로스가 올라왔고 무토의 머리까지 연결. 약간 방해가 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미나미노가 무토 요시노리의 헤더를 방해를 했습니다. 사드 알슈브의 골킥. 후방에 카타르 공 따냅니다. 뒤쪽에서 하즈리 쪽에 실수가 한번 나왔는데 다시 공 가져오는군요. 하즈리. 공을 뺏긴 이후에 다시 가져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재차 파울로 일본이 프리킥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카타르 수비진이 실수가 거의 없었는데요. 네. 뺏긴 이후에 이제 손을 썼죠. 두 선수가 모두 유니폼을 치고 당겼습니다. 알 하즈리 선수에게 파울이 주어졌습니다. 중지된 상황이 오늘 일본 쪽에 많이 가고 있는데 부하렘 쿠키라는 수비벽에 가로막혀 왔습니다. 네. 이제는 부하렘 쿠키가 없는 카타르 수비진이에요. 도안리치, 시바사키 킥 준비합니다. 일본의 공격. 두 손 모아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일본의 팬들. 시바사키 멈췄고 도안리치가 왼발로. 지금은 도미야스가 깊게 투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대로 골라인 벗어나면서 골킥으로 이어지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도미야스, 요시다마야
공격 정지된 상황에서 일본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네. 철저하게 봉쇄하고 있어요. 도미야스도 신장이 188cm, 요시다 마야는 189cm. 확실하게 이제 두 선수가 가세가 되면은 신장 면에서는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제 4강 장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 찔러줍니다. 우당탕탕. 자, 가운데 이번에는 슈팅이 두알리치가 가나요? 슈팅이 늦었어요. 여전히 살아있고 왼발로 띄워줍니다. 마디보이 못 맞고 또다시 코너킥. 가운데 우리 선수가 겹치면서 자신들끼리 동료 선수들끼리 겹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슈팅을 만들지 못했고 일단 크로스가 올라왔는데 몸으로 때웠던 마디보. 재차 코너킥 공격. 자, 엄청난 숫자의 코너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장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요시노마야 돌아 들어가죠. 시바사키 앞쪽으로 잘랐던 헤더. 지금은 무토 요시노레가 앞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머리까지 연결시켜 봤는데요. 앞에서 끊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멀리 가기보다는 한번 일본도 변칙적인 계산을 해봤습니다. 무토가 앞쪽으로 돌아 들어가죠. 잘라 들어간 약속된 플레이. 하지만 이 헤더는 또다시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카타르가 후반에 와서는 이제 역습을 나가는 장면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요. 네. 알모에즈. 경기 자체는 전반보다 일본이 훨씬 더 상대 진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단단한 수비벽을 상대로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원한객이 빽빽하게 수비 라인을 잘 형성하고 있는 카타르고요. 숨막히는 질식 수비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요시다 마야, 도미야스. 다시 알모에즈 알리가 약간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네. 무토가 봤습니다. 분위기 자체를 후반 내내 계속 상대에게 주고 있는 카타르로서는 저런 변화를 통해서 공격을 간헐적으로라도 몇 차례 나가야지만 경기 분위기가 다시 바뀌게 되겠죠. 네. 자, 무토가 공을 뺏긴 이후에 달려가면서 조금 이번에 마디보 선수와 충돌이 있었는데요. 신장은 작아도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이고 있는 마디보. 맞습니다. 허벅지 보세요. 정말 두껍습니다. 체형 자체가 단단하죠. 역도 선수 같은 체형이죠. 네. 그 체력을 바탕으로 정말 엄청난 활동량을 선보이는 마디보. 신장은 100 프로필에 나와 있습니다. 알라위, 알하즈리, 살만, 마디보, 아피프, 알리 이런 선수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팀 거쳐서 이제 대표팀 올라와 있으니까요. 네. 이 선수들은 한두에 같이 뛴 선수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 나이들이 전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카타르 월드 기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선수들은 2018년에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나섰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일부 선수들은 2016년 AFC 23세 이하 챔피언십도 나갔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랑도 경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카타르의 주축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 정도 어린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점유율 6대4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일본인데 아직까지는 결과물이 없습니다. 여전히 2대0으로 뒤져 있는 일본입니다. 뒷공간 전방으로 길게. 하지만 패스가 읽혔고 무토가 달려갑니다. 하지만 다렉 살만 먼저 자리를 잡고 코너 플래그 인근. 재치 있게 공을 빼냈고 길게 처리. 뒤쪽에서 다시 한번 일본이 공을 잡고 측면으로. 보이는 패스의 숫자가 일본이 많은 편입니다. 네.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중앙으로 계속 찔러줍니다. 가운데요. 카타르 이번 대회 처음으로 골문이 열렸습니다. 일본의 미나미노. 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해볼 만한 시간이에요. 그렇습니다. 69분이고 지속적으로 일본이 공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변속이 좋았네요. 자, 지금은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계속 중앙으로 찔러줬는데 끝내는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가 여기에서 오사코 미나미노에게 가볍게 나오는 골키퍼를 보고 칩샷 깔끔하게 마무리. 카타르의 수비진들이 튀어나가는 선택을 했는데 네. 그 튀어나갈 때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미나미노가 재치 있게 칩샷으로 살짝 공을 띄웠습니다. 이렇게 골망을 그냥 카타르의 이번 대회 첫 번째 골문이. 일본이 그래도 괜찮은 시간대에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분위기를 잡고 계속 주도했던 팀이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습니다. 점점 카타르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고 네. 부아렌 쿠키라는 수비 쪽에서의 리더가 빠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카타르는 이번 대회 베스트 11이 고정적으로 모든 경기에 나섰고 어쩔 수 없이 강제 로테이션. 반면에 일본은 조별리그에서는 한 경기는 거의 다른 팀으로 소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즈베키스탄과의 조별리그 3차전이었죠. 네. 도아니치가 탄력을 받고 갑니다. 찔러주고 오사코 유야. 하지만 다렉 살만. 계속 밀고 올라오고 있는데 카타르가 계속 뒤쪽으로 좀 물러나는 형태. 여기서 역습이 되질 않으니까요. 역습의 루트가 봉쇄되면서 일본이 상대를 계속 밀어내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원 공격 패턴으로 경기 풀고 있는 일본인데 상당히 적당한 시간에 일단 결과물 가져오면서 경기는 2대1. 아직 시간은 20분이 남아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어떤 활동량을 카타르가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실점하는 장면 봤을 때는 미드필더들의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장면만 한정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무실점 해가고 있을 때보다는 선수들이 늦었었잖아요. 맞습니다. 체력적으로 힘들 때 카타르 선수들에게도 이번 대회 첫 번째 실점이 심리적으로 좀 자극이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카타르도 이 경기에서 위기가 찾아왔고요. 경기마다 쉬운 경기죠. 네. 드디어 카타르 이번 대회 첫 실점 결승전에서 일본에게 내줬습니다. 그 주인공은 미나미노. 뒤에 공간을 허용했을 때 그걸 커버링해서 마지막에 수비에서 마무리를 해줬던 선수 푸키라는 존재가 사라졌으니까요. 네. 카타르도 정말 위기가 시작된 거고요. 일본이 여기에 이제 세트피스 상황 더욱 수밖에 없는 카타르인데요. 그렇죠. 일본이 자신감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도아니츠, 시바사키. 자, 왼발과 오른발 준비합니다. 시바사키 오른발이군요. 자, 상대방이 멀리 길게 갔어요. 공 살려냈습니다만 길게 처리하고 있는 카타르. 바로 붙여주는 상황들을 일본이 계속 시도하다가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변칙적인 장면들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미나미노 본인이 직접 조금씩 하지만 다시 뒤쪽으로 요시다 마야. 나가토모가 왼쪽에서 이어봤습니다. 중앙으로 조금씩 합니다. 밀어주고 부토 나가토모 왼쪽 측면에 빠져있는 미나미노 먼저 처리했던 마디부. 공격 주자를 돌리면서 선수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한 일본이에요. 짧게 던져주고 돌아 들어가는 나가토모. 미나미노의 패스는 헛발질. 공을 커트해냈고 카타르가 오른쪽 측면으로 재빨리 올라가고 있는 역습의 페드로 기회가 코레이아. 될 것도 같은데요. 전방을 보는군요. 수비가 워낙 많았던 일본입니다. 시바사키. 이제부터는 버텨내느냐 아니면 뚫어내느냐 네. 노골적으로 그런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끌고 올라오면서 줄공간 있는 시바사키입니다. 여의치한체 뒤쪽으로 왼쪽으로 천천히 나가토모가 이어봤습니다. 시동을 걸고 스텝을 밟습니다. 왼발로 크로스볼 하는군요. 골 넘어가는데요. 지금은 무토의 머리까지 연결. 나가토모가 침투에 들어갈 때 상대 공간을 완전히 확보했어요. 네. 발들이 카타르가 많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교체 카드가 준비가 되고 있는 카타르인데 부디아프가 경기 투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준결승에 선발로 나선 바 있는 부디아프. 투입에 대한 판단은 페릭스 산체스 감독이 적절하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알 하이도스와 교체가 되는군요. 주장 후산 알 하이도스를 빼주고 부디아프가 경기 투입되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활동량이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요. 네. 알하이도스가 이번 대회 우승하면은 카타르 올릴 수 있는 그만큼 헌신적인 임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카림 부디아프 경기 투입 그리고 하산 알 하이도스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일본은 한 장의 교체카드 활용을 했고 이제 카타르는 두 장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시바사키 각구의 코너킥 이번엔 낮게 갑니다. 들어왔습니다. 앞쪽에 버티고 있었던 오사코 유야 이제 조금씩 좀 날카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맞습니다. 반응이 카타르 수비진들이 조금씩 느려지거든요. 네. 알모에즈 알리도 수비 가세. 가까운 쪽으로 몇 차례 보내줬는데 이러다가 또 한번 정상적인 루트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번에는 여의찬 다시 한번 띄워줍니다. 부디아프가 처음으로 머리에 갖다 댑니다. 다시 한번 뜹니다. 알모에즈 알리 공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아피프 여기서 막혔습니다만 다시 한번 공 가져오고 있는 아크람 아피프. 압박을 잘 피해서 가네요. 무리하게 파울로 흐름을 끊었던 시오탄입니다. 왜 경고를
주지 않느냐, 강하게 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항입니다. 맞습니다. 공을 잡고 먼저 돌아섰던 마디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좀 태클을 실습 상황에서 완전히 공을 제치고 나간 과정이었거든요. 네. 저기서 경고가 가면은 시바사키와 시오타니가 모두 경고니까 카타르가 역습하려고 할 때 일본이 1차 저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맞습니다. 마디보가 뒤쪽에 있는 전방으로 찔러주고 돌아오는 거 오른쪽 측면 부디아프. 부디아프가 들어갔으니까 완전히 카타르는 공격할 때는 아피프와 알모에즈 알리 두 선수만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하템 선수 정도만 알하이도스가 했던 것처럼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빠져있는 알리입니다. 하지만 요시다마야가 먼저 자리를 잡고 빙글 돌리면서 짧게 패스 연결. 남아있는 시간 동안 누가 더 버티느냐의 싸움 같아요. 네. 15분여가 남아있는 후반전. 2대1로 한 골 뒤져있는 일본입니다. 자, 엄청난 몸싸움이 이어 페드로 코레이아 파울을 얻어냈고 빠르게 패스 연결. 자, 이번에는 너무 마음이 급했네요.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지 않았어요. 네. 자신의 팀마저 본인이 속이고 말았습니다. 카타르도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한 골 앞서고 있고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풀 수 있는 팀은 카타르인데 공공세가 이어지자 체력적인 부담 여기에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리고 있는 카타르. 그렇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카타르 선수들이 이번 대회 스코어가 일본보다 더 심했죠. 네. 사실 2대0의 스코어와 2대1의 스코어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시바 찔러줍니다. 뒷공간 도아니치. 이런 패스들이 자, 지금 도아니치가 볼 다시 갖고 왔습니다. 왔어요. 다시 빠르게 왔어요. 박스 안쪽. 자, 버텨주는 선수가 없었는데요. 자, 올려주는 크로스가 막혔고 다렉 살만 일단 걷어냅니다. 빠지지 않았던 패스들이 빠져나가고도 있습니다. 네. 그만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카타르의 수비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정말 일방적으로 코너킥 숫자만 봐도 12대1 밀어붙이고 있는 일본입니다. 12번째 코너킥 기회예요. 네. 하지만 단 한 번도 효과적인 공략이 없었던 일본의 코너킥. 지금도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무리에 그칩니다. 미나미노 왼발 크로스 밀어내고 뒤쪽에 도아니치 여기서 박스 안쪽에 살려주고 요시다마야 헬패스 도아니치 왼발 걸렸어요. 다시 한번 몸으로 막아냈던 카타르. 하지만 뛰어나가는 일본의 요시다마야. 정말 맹공을 퍼붓고 있는 일본입니다. 변화 없이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일본이 강한 변화를 주기보다는 한 네. 선수만 딱 바꿨잖아요. 스카이 히로키 도안리치 짧게 패스 일단 연결 도안리치가 이어봤습니다. 사카이 히로키 받고 오른발 뒤쪽으로 아무도 없네요. 사카이 히로키가 오늘 마무리 과정이 세밀함이 아쉽죠. 네. 앞서가고 있는 팀들의 벤치나 뒤져 있는 팀 모두가 초조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차이니까요. 네. 나가토모 유토 미나미노가 돌아 들어가면서 패스 이어봤습니다. 미나미노도 가운데 있을 때보다는 왼쪽에 있으니까 이제 관여가 늘어나고 있고요. 오사코 유아도 측면으로 많이 빠져 있고요. 미나미노가 찔러주고 무토입니다. 무토 길게 처리하고 자, 있는 이거 역시 카타르가 역습을 할 수 있는데요. 혼자 있어요. 혼자 해결해야죠. 아피프. 이거 과감합니다. 자, 3명을 사용합니다. 뒤쪽으로 짧게 내주면서 일단 패스 연결. 하템 이거 중앙으로. 자, 측면에 비어있는 하템이 왼발 踢! 떴어요. 자신 있는 왼발로 잡아놓고 슈팅. 압둘라지즈 하템. 하지만 높게 뜨고 말았네요. 자, 왼발에 걸렸는데 네. 아피프가 잘 끌고 들어가고 바통을 하템에게 넘겨줬는데 이 슈팅은 약간 떴네요. 그리고 시바사키를 제치면서 자신의 주발이 왼발 쪽으로 왔습니다. 두 명이 동시에 시바사키. 느린 장면 보니까 시바사키 발끝에 약간 걸렸어요. 하지만 모처럼 공격에 분위기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목이 타는군요. 펠릭스 산체스 감독입니다. 이런 공격들이 간헐적으로 나와야지만 일본 수비진들이 긴장할 수 있죠. 시바사키 발으로 지금 걸렸네요. 코너킥으로 공격 전개 반대쪽 길게 받고 박스 안쪽. 자, 지금 손에 맞았다고 알모이즈 알리가 어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어필 강하게 할 필요 없이 빨리 경기는 해야 됩니다. 네.
VAR, 지금 좀 귀에 오. 갖다 대는군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예상이 됩니다. 요시다 마야로 보이는데 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주심은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 상황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 페널티 에리어 안쪽의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그 카타르의 공이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비디오 아닙니다. 판독이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네, 파올로 발레리 이탈리아의 이 비디오 판독 대장이 지금 그렇습니다. 뭔가 수신을 줬습니다. 네, 손에 맞았어요. 손에 요시다 마야 맞았어요. 왼팔입니다. 손에 여기 맞았는데 보시면은 헤더 손 그렇습니다. 맞았죠. 손에 확실히 맞긴 맞았어요. 네. 페널티킥 리뷰가 이어지고 있고 자 박스 보러 갑니다. 손에 맞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놈아 또 주심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게 되면 더욱더 명확해질 것으로 좀 그렇습니다. 예상이 되는데 이러면은 결정타가 됩니다. 그렇죠. 손에 맞았는데 주심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을 할지를 봐야죠. 네. 다만- 이르마토프니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르마토프 주심은 좀 관대한 성향의 심판이거든요. 하산에 머리 맞고 일단 요시다 마야의 왼손에 맞는 장면이 완벽하게 찍혔거든요. 결과는 뭔가 나왔어요. 환호성이 터지는 거 보니 페널티킥인 것 같아요. 자,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입니다. 페널티킥. 자, 저 상황은 이르마토프 주심이 봤을 때 그리고 옐로 카드까지 요시다 마야. 그러니까 팔의 동작 자체도 자연스럽지 않았다. 네. 네, 팔의 동작이 자연스럽지 않으면서 핸드볼 반칙으로 선언을 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렇습니다. 요시다 마야가 어필을 해봅니다만 이미 옐로 카드가 나왔고요. 의도적으로 손을 썼다. 요시다 마야. 자, 이렇게 되면은 결승에서 우승까지 가는데 조금 더 한 걸음 달아나게 되는 카타르. 자, 여기서 이제 핫산이 뜹니다. 골 상황인데 그렇죠. 팔의 동작 자체가 네. 정상적인 헤딩 경합을 할 정도의 팔 동작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요시다 마야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억울할 법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저 상황은 이제 핸드볼의 판정을 팔이 자연스러웠느냐 자연스럽지 않았느냐, 공이 와서 맞았느냐, 공에 갖다 댔느냐인데 후자의 가능성은 뭐 그렇게 크지 않고 네. 역시 저 상황은 팔이 자연스럽지 않았기에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아크람 아피프 페널티킥 오른발 스틱 골! 아크람 아피프! 선딘 아크람 아피프 이번 대회 첫 골. 알모이즈 알리가 좀 기대가 됐는데 아피프가 대신했어요. 자, 아피프가 네. 이번 대회 첫 골을 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옐로 카드 상관없죠. 이제 유니폼 벗어 던지고 오른손 잽을 한번 날려봤던 아크람 아피프.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벗었으면 더 좋았겠. 카타르가 위기의 순간에서 페널티킥으로 위기를 벗어나네요. 자, 2대1의 빅빙의 승부 좀 불안했던 카타르였는데 여기에서 달아날 수 있는 자, 엄청난 골이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은 페널티킥. 아크람 아피프 달려가면서 그대로 오른발 슈팅. 본더를 완전히 속이면서 아크람 아피프가 또 상대를 속이는 동작 뒤에 과감한 슈팅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피프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때렸어요. 맞습니다. 본다가 발로- 너무 일찍 움직였네요. 발로 한번 속임 동작을 줬죠. 네. 상체 자랑하면서 오른손 잽. 사실은 이 알모에즈 알리에게 10번째 골을 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대로 아피프가 처리합니다. 더 확실하게 자신 있는 선수가 아피프였던 것 같고요. 네. 자, 유니폼을 벗어 던지면서 옐로 카드 받았죠.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 옐로 카드 그리고 남은 시간은 약 7분여. 괜한 옐로 카드예요. 맞습니다. 네. 상황이 아직 추가 시간까지 생각하면 약 10분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상황을 봤을 때는 안 받으면 더 좋긴 하죠. 카타르가 2대1로 쫓길 때 전체적인 선수들의 체력 상태도 그렇고 위기가 가고 있었는데 페라로 또 경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두 번째 교체 카드가 좀 활용이 됐죠. 이토 이토주냐가 선수가 들어갔는데요. 투입이 됐네요. 시오타니가 교체 아웃. 그리고 이토가 경기 투입됩니다. 공격 카드를 늘리는 일본의 선택인데 이 네. 판단 늦은 것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걸렸고 걷어내고 있는 카타르. 급할 것이 없는 카타르고 어쩌면 같은 두 골 차지만 2대0 상황보다는 훨씬 더 급해져야 되는 일본이죠. 네, 아피프. 하지만 협력 수비. 카이 히로키가 같이 붙어졌고요. 먼저 걷어냅니다. 얼굴 표정은 여전히 초조합니다. 하지만 두 골 앞서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2대1로 쫓길 때보다는 카타르 벤치는 그래도 안도의 한숨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추가 시간이
적지 않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부활라인 포키 선수가 쓰러지면서 경기가 좀 오래 중단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아시안컵 역사상 2골의 차이가 뒤집혔던 결승전은 없었거든요. 네. 짧게 돌려놨던 후디아프 측면에 패스 연결됩니다. 좀 떨어졌던 체력이 한 골을 터트림으로 해서 네. 카타르가 또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피프는 지금 후디아프가 돌아 들어갈 것을 예상하며 돌려놨는데요. 호흡이 맞지 않았던 카타르의 공격. 카타르는 이제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집중을 하는 상태 같죠? 네. 자, 몇 번 없었던 공격에서 카타르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아크람 아피프가 깔끔하게 성공. 결과는 3대1. 2골 앞서가고 있는 카타르. 후반전도 이제 정규 시간은 5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승이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는 카타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승자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아주 많은 대회인데요. 네. 전반에 이제 한 차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정정해야 되는 것이 컨페더레이션스컵 출전권은 카타르가 월드컵 2022년에 개최를 하는 국가긴 하지만 겨울이잖아요. 2021년에 있을 컨페더레이션스컵은 카타르에서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카타르는 이번 대회 우승을 해야지만 컨페더레이션스컵에 나갈 수가 있어요. 전반에 한 차례 잘못 말씀드린 것을 사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카타르는 이번 대회부터 처음으로 측정이 된 우승 상금 500만 달 그리고 새로 만든 트로피 여기에 컨페더레이션스 아시아 대표로 이제 그 대회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2021년 컨페더레이션스컵이 어디서 열리게 될지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얼굴이 찢어지죠. 일본의 벤치 많이 어두워져 있고요. 파울에서 또 이제 압도적으로 일본이 많고 코너킥도 압도적입니다. 빠르게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자, 밀어줬고요. 그대로 때려봅니다만 부심의 깃발. 빠르게 올라갔던 요시노리. 모토 요시노리가 들어가고 카타르의 체력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훅히 빠지고 이러면서 일본의 분위기가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골 하나가 상황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뒷공간으로 잘 빼주고 루터가 치고 들어갔던 일본의 공격. 하지만 공을 뺏긴 이번에는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알라우 선수가 잘 낚아채 갔죠? 네. 루토의 오른발 걸려 넘어졌던 알라입니다. 모리아 사즈미 감독이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아시안컵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요. 네. 지금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카타르가 2골 앞서고 있다. 사비 정말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네, 24개 나라 가운데 그렇다면 우승 국가인 카타르를 지금 정확하게 맞추게 되는데요. 그것만 맞춘 게 아니라요. 그렇죠. 베트남 16강에 올라간다 빼고 다 맞췄어요. 다 맞췄어요. 네. 자리까지 네. 베트남 한 자리만 빼놓고 나머지 자리도 다 맞추고 맞습니다. 승리팀 맞추고 사실 이란과 일본의 예측도 어려운 예측이었는데 정확하게 맞췄고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좀 아쉬웠던 카타르와 대한민국과의 이 8강 경기도 맞췄습니다. 맞습니다. 미나미누가 교체되는군요. 이누이가 경기에 투입됩니다. 카드가 들어갔는데요. 이누이 다카시 역시도 원래는 아시아컵 명단에 발탁이 되지 않았다가 네. 나카지마 쇼야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프리킥으로 공격을 전개해 나갑니다. 이토주냐, 이누이, 후반전의 경기 투입, 시바사키 띄워줍니다. 머리가 연결, 반대면! 뜨네요. 반대 방향의 요시다 마에가 제 2차 슈팅까지 빗나가는군요. 자, 세컨볼이 요시다 마야 머리 쪽에 잘 도착했는데 마지막 슈팅은 약간 떴습니다. 네. 자, 먼저 사카 히로키 머리 맞고 뒤쪽으로 배달이 되는 공. 돌아 들어가는 요시다 마야 점프. 이마까지 가까운 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공에 대한 예측이 앞쪽에서 한번 맞고 굴절이 돼서 넘어왔잖아요. 그런 형태로 오니까 요시다 마야 선수도 예측을 확실하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정규 시간은 1분 남았네요. 여전히 볼 점유율은 6대4로 앞서가고 있는 일본입니다만 결정타를 매번 두들겨 맞으면서 현재 카타르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번 네. 대회 실점을 결승에서 한 골 하면서 전승 무실점 퍼펙트 우승은 아쉽게 놓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7경기를 다 이기면서 우승하기까지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네. 중앙으로 패스 연결 나가토모 왼쪽 봅니다. 왼쪽으로 가는군요. 이누이
중앙으로 조금씩 왼쪽으로 내주고 나가토모가 왼발로 크로스 올립니다. 넘어가는데요. 박스 올라왔죠. 밀어내는 공. 뒤쪽에서 다시 한번 공을 따냈고 도미아스 터치가 길었고 공간을 잡았던 핫산입니다. 압델카림 하산도 공격 쪽에 많이 나가지 않고 네. 수비에 치중하면서 지키는데 한 몫을 거들고 있습니다.